미군의 주력 전차이자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운용 중인 에이브럼스 전차. 그 에이브럼스 전차를 기초로 만든 컨셉카, 컨셉 전차를 할 에이브럼스 X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X.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며 전차 무용론에 맞서고 있는 전차계의 레전드 에이브럼스. 과연 어떤 컨셉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미국 방산업체들이 주력 제품을 소개하는 미 육군협회의 연례 총회인 아우사가 열렸습니다. AUSA죠. 매년 10월에 열리는 대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 여기에서 신제품 하나가 눈길을 끌었으니 바로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 GDLS의 에이브럼스 X입니다. 에이브럼스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인 거죠. 이제 40년을 넘었으니까 에이브럼스 하면 좀 고인물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에이브럼스답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외형, 톱니 같은 사이드 스커트 등 뭔가 차세대 전차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무인 포탑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유무인 포탑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 유인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설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 보면 포탑 위에 아예 사람이 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잔망경이라든가 직접 조준경, 즉 이제 망원경 같이 직접 눈을 대고 조준을 해야 되는 직접 조준경이 포방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유인 포탑으로 써야 될 때를 위해 남겨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무인 포탑, 유인 포탑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방어력 측면에서 사람의 포탑에 안 타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포탑이 제일 눈에 잘 띄는 표적이니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포탑에서 사람이 직접 포를 조작해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전기 개통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체에서 포탑을 조작 못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교전은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탑 내부를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하고 수리할 공간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사람이 들어갈 공간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포탑 위에 전차장 조준경과 포수 조준경이 둘 다 같은 걸 쓴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포수도 전차장도 360도 전체를 감시하는 능력과 포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갖출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전차장이 포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반대로 포수가 전차장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급하면은 포수나 전차장 둘 중 한 명만 감시와 교전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어 계통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추세를 감안하면은 언젠가는 조이스틱이나 게임패드 같은 형태로 승무원 자리 셋의 어떤 조작 계통을 다 공통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임무를 교차 수행하거나 두 명만 타거나 아니면 아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단 한 명만으로도 조종도 하고 교전도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면 아예 원격 조종 무인 차량으로 발전하게끔 개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이브럼스 X의 연비 절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 X는 연비가 얼마나 높아졌을까? 기존 에이브럼스 대비 50%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자리 꽤나 차지하는 연료 탱크의 양과 크기도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기존의 에이브럼스보다 주행거리는 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름을 먹은 걸까? 이 획기적인 연비 향상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신형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썼다고 하죠. 업체 설명으로는 패럴렐 하이브리드, 즉 전기 모터와 디젤 엔진 모두가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 연비는 당연히 좋고 짧은 거리는 전기 모터만으로 조용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정숙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배터리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유사시 엔진을 딱 끄고도 상당 시간 전기를 쓸 수 있죠. 그렇다면은 조용히 이제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연비 절감까지. 또 하이브리드 체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이 컴팩트해졌어요. 이게 신형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졌다고 합니다. 출력은 그대로인데. 발전형 전투형 엔진이라는 건데 ACE라고 부르죠. 이게 3기통에서 6기통의 여러 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에이브럼스에서 사용한 6기통 버전만으로도 1500마력이 나옵니다. 이 참고로 현재 독일 MTU에서 만드는 MB883 엔진이 1500마력인데 같은 출력이죠. 그런데도 12기통이에요. 즉
힘은 센데도 되게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에이브람스 X의 주무장은 의외로 평범하던데요? 예, 평범하죠. 다들 X가 나왔습니다. 주무장이 막 130mm, 140mm를 엄청나게 센 거 아니냐 했더니 120mm 활강포, 즉 구경은 똑같아요. 심지어 포신 길이도 기존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은 포신을 길게 하거나 구경을 늘리는 쪽으로 안 갔고 그 대신에 더 가벼운 포인 XM360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10여 년 전에 미국이 개발하다 취소한 마운티드 컴뱃 시스템용으로 개발한 그런 주포인데요. 기존의 에이브럼스에 쓰이던 M256 계열과 같은 규모의 탄약을 쓰고 위력도 동일하나 920kg을 줄인 그런 포를 채택한 겁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MUMT, MUMT, 즉 유무인 복합 능력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높은 드론 운용 능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포를 너무 크지 않은 걸 골라가지고 공간하고 무게의 여유를 얻은 다음 이 여유를 가지고 드론이라든가 기타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넣을 계획도 분명히 있겠죠. 포 자체에 이제 큰 욕심을 안 낸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무장은 평범한데 부무장이 화끈합니다. 포탑 중앙에 RWS, 즉 원격 총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기관총이 달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상은 7.62mm 기관총 1정과 30mm 기관포, 예, 그냥 총 아니라 기관포가 탑재되기 때문이에요. 기존 에이브럼스 전차 같은 경우는 12.7mm 중기관총과 10.62mm 기관총이 포탑 위에 얹어졌는데 그게 30mm 기관포로 바뀐 겁니다. 이 30mm 기관포는 아파치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M230 계열 체인건의 발전형인 XM914E1인데요. 물론 이게 30mm라 그래도 비호 같은 그런 종류의 차량들에 사용되는 30mm보다는 많이 약하긴 해요. 그래도 30mm입니다. 엄청 큽니다. 경장갑차나 방어진지, 적 보병 집결지 등을 공격할 때는 기존의 기관총들보다 훨씬 높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부무장치고 좀 과해 보이는 30mm 기관포를 단 이유가 또 있다던데요?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이브럼스 X는 드론을 운용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드론을 쓰면 남도 드론을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 드론은 어떻게 되냐? 쏴서 떨어뜨려야죠. 바로 드론 방어를 염두에 둔 듯해요. 30mm 기관포탄쯤 되면은 나름 고폭탄, 즉 폭발하는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드론에 정확히 명중하지 않아도 근처에서 터뜨리면은 파편이나 폭풍으로 소형 드론쯤은 격추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군은 이 기관포용으로 XM1211이라는 근접 신관 장착 30mm 기관포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진짜 근처에서 터지게 만든 거예요, 탄이. 최근 미국군에 채택된 근거리 방공 차량인 IM 쇼레드에도 드론 방어용으로 운용되고 있으니 드론 방어 능력까지 감안해서 이걸 단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산이 나오면은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에이브럼스 X 자체가 미군에 그대로 채택될 전차는 아니에요. 이게 미군에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돈 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최첨단 전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시험적으로 만든 기술 실증 차량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컨셉카 같은 거죠.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거는 당장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모아놓은 거에 가까워요. 앞으로 미국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때 이런 성능들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발표된 독일 라인메탈의 KF51이나 프랑스 독일 합작 차기 전차 EMBT 같은 기술 실증 전차들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지난 9월에 공개된 K2 흑표의 스텔스 버전 CG 영상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술 실증 전차는 4세대, 5세대 전차가 나올 때까지 계속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전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전차는 이렇게 발전할 거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